예, 장기표입니다. 어제 이 조국 씨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 또 이 사모펀드 등 경제적인 범죄와 관련해서 징역 4년 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정말 제가 꼭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에 이 권력층과 또 이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이 지식인들, 또 언론에서 이걸 계속 오히려 검찰이 조국 씨가 죄도 없는데 정치적으로 이거를 죄로 만들었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간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 거기에 이 부안해동한 국민 여러분, 이 사법부가요,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증거도 제대로 없는 것을 권력의 최대 실세한테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사건 판결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로 좀 정신을 차리기를 간절히 제가 바랍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저는 이 조국 씨 사건에 대해서 이 검찰이 부당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폭 줄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요, 이 한겨레 신문을 비롯한 그다음 또 민주당 의원들, 아까 뉴스 보니까 가관이구만요. 가관. 민주당 의원들이 가관인 거는 그게 본래 그 사람들은 꼭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언론은 그래도 좀 공정해야 되는데 언론이 문제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 일면 머릿기사 제목은 상당히 제대로 뽑았습니다. 뭐라고 뽑았느냐 하면, 정경심 입시 비리 모두 유죄, 징역 4년, 법정 구속. 제목에서부터 좀 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 기사를 쓰지 않고, 그래도 이걸 사실 그대로 이렇게 보도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 신문은 사설에서도 뭐라고 말했나 하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다는 둥, 그 다음에 또 한 가족을 겨냥해 과도한 수사력이 집중됐다는 점은 여전히 돌아볼 지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법무부 장관 그 가족을요, 검찰이 함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수사한 거를 한 가족을 겨냥해 과도한 수사력이 집중됐다. 물론 좀 철저히 수사한 점은 좀 저도 인정합니다.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이 언론이 이런 짓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가관인 거는, 이 한겨레 신문에요, 아주 이 여론을 날조하는 대표 선수가 있는데 이 성한용 기자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부장도 지내고 지금은 선임 기자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 여론을 왜곡하는, 말하자면 대깨문을 만들어내는 기사를 계속 쓰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 신문에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어떻게 막아야 할까? 참,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요.
정치인들에 대한 이 범죄를 수사하는 건데 이걸 사법화라고 그러나서 사법화. 정치의 사법화 막아야죠. 정치는 정치해야 되고 사법은 범죄를 다루는 곳인데 이 정치의 사법화 어떻게 막아야 될까? 즉 이 정경심, 이 조국시 권력의 실세, 이 재판 소송한 것을 정치의 사법화라 그러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권이 제발 좀 고소 고발 좀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해 놨습니다. 고소 고발 왜 합니까? 왜? 범죄가 있으니까 고소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요 은근히 정치의 사법화라는 이름으로 이걸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또 기가 막힌 거는 조국 장관 임명이 정당했는지 여부는 당시 언론의 검증으로 판가름 날 수 있는 문제였다. 즉 검찰이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다. 이 사람이 검찰이 끼어들었습니까? 검찰은 조국씨 가족의 범죄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수사한 것이지, 수사한 것이지, 조국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거 한 겁니까? 시점이 일치했을 뿐 아닙니까? 또, 조국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조국씨 혐의가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근데 마침 또 그걸 시간을 넘겨버리면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이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를 좀 빨리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그 조국씨 임명이 정당했는지 여부는 언론의 검증으로 판가름 날 수 있는, 또 언론의 검증으로 판가름 납니까? 한겨레 신문 이런 거 쓰레기 신문이. 지금 변창흠 씨 문제도요, 사과하면 괜찮은 것처럼 슬쩍 써놨습니다. 아이고, 그 실컷 잘못한 거 장관 되기 위해서 아이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고 안 믿고 간에 그걸 가지고 해명이 됩니까 그게? 그 다음에 또 일어났어요. 검찰이 끼어들지 않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철회했을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안 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철회했을 것이다. 즉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하니까 임명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검찰이 수사 안 했으면 조국이 장관 안 됐다 이거야. 아니 검찰이 수사를 안 했으면 괜히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조국이 장관 만들어줬다. 지금 이따위 소리 하고 앉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 정경심 부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필요하다면은 또 뭡니까? 지금 유죄 판결 받았는데 필요하다면 나중에 해야 했다. 왜 나중에 해야 됩니까? 조국이 법무부 장관 계속 되게 하기 위해서요? 국민 여러분, 이것이 이러니까 이런 걸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한겨레 신문 욕하려고가 아니라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맞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참 기가 막힌 거야. 조국 사태로 세상이 뒤집힌 뒤 검찰은 장관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다. 참, 어떻게 조국이 사건 때 검찰 인사에 개입했습니까? 그 뒤에 임명된 사람들 문제가 많았지만 문제가 많은데 형사사건이 될 만하면 검찰이 왜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검찰이 말이에요. 조국이 임명한 데 대해서 검찰이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기가 막힌 거는요. 이 사람 참 바본지. 그래서 이 법대로라는 거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된다. 그런 말이 혹 있습니다.
검찰은 한 발 늦게 움직여야 된다. 정말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전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즉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런 있다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엔 또 이게 기가 막힌 게 있는데요. 자,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가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정죄와 그 단죄, 유죄 판결한 것과 형량은 확실히 좀 지나친 데가 있다. 지금 와가지고 이따위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명박 씨 구속시키지 않는다고 한겨레 신문이 얼마나 발광을 했습니까? 얼마나 박근혜 제대로 된 유죄 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발광을 했습니까? 그걸 놓고요, 정죄와 즉 유죄 판결과 형량은 확실히 좀 지나친 데가 있다. 대통령의 이른바 통치권을 법원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하고 익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 이명박 대통령과 이 말대로 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나 25년, 17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범죄 행위 때문이 아니라 통치 행위 때문에 마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그래 떡 써놨습니다. 만약에 그래 이렇게 정말 인식을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 재판 받을 때, 또 이명박 대통령 그 사건 때, 그거는 사법부에 맡기면 안 된다. 그건 통치 행위 아니냐? 범죄 행위가 아니다. 이 본래 이 통치 행위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근데 이 정권이요, 이 통치 행위에 해당되는 거를 지금 와가지고 유죄 판결 만드는데 한겨레 신문에 앞장서 놔놓고 지금 와가지고 통치 행위는 유죄 판결이 안 된다. 앞으로는 대통령의 직권 남용 범죄가 통치권은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법원이 그러니까 계속 통치 행위를 유죄 판결해왔다. 즉 통치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일어나 놨습니다. 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앞으로는 대통령의 직권 남용 범죄가 될 수 있다. 즉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사례로 볼 때 이 통치 행위도 이제 직권 남용의 범죄가 될 수 있다. 지금 와가지고요, 문재인이 이제 되면 안 된다 하게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 이 징역받은 거는 통치 행위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했나? 교활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겁하다고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이 사법부가 통치 행위도 범죄 행위로, 직권 남용의 범죄 행위로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안 걸려야 되겠다. 그래서 비겁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직접 개입은 하려고 한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요, 지금 비겁하다는 소리 듣는 것이 뭐 이런 것 때문입니까? 이런 것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썰쩍 문재인 대통령이 비겁하다 하는 것을 여기다가 썰쩍 갖다 붙이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 혹시의 무민, 곡학아세, 이 학자들을 강력 비난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곡학아세, 배운 것을 세상에 아부하는 데 써먹는 거, 곡학아세. 이 성한용이라는 사람은 정말 지식인으로서 참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치의 사법화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어려운 질문이다. 무슨 또 어려운 질문입니까? 또 정치의 사법화가 뭐가 또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뭐 정치의 영역을 넓혀야 된다. 이딴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이
국정을 좌우하면 나라가 망한다. 걱정도 팔자입니다. 법원과 검찰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법원과 검찰이 제대로 하니까 법원과 검찰이 국정을 좌우한다 그럽니다. 범죄 행위를 좌우하지 언제 국정을 좌우합니까? 법원과 검찰이 무슨 주택 정책을 합니까? 최저임금제를 했습니까? 대북 정책을 관여합니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해당이 덜 되겠지만 국민 여러분, 이런 곡학아세하는 이런 언론인들의 잘못된 논조를 가지고 아직도 조국 씨 그 부인 유죄 판결은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해서 그런 거다, 정치적인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이 조국 씨 부인 이 정경심 씨에 대한 이 유죄 판결 4년 이 선고와 이 법정 구속한 그 판사는 정말 용기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판결에서 굉장한 희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시한 이 사법부가 이 정권의 시녀처럼 그동안에 되어온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판사가 있어서 굉장한 희망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법원에서 이 양산시장 이 상고심 판결이 있었는데 이것을 꼭 이재명 씨 재판 비슷하게 제가 이 사건 공소장을 판결문을 충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1심과 2심이요. 이 사람은 원수 줬습니까? 벌금 500만 원씩 1심, 2심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본래 이제 대법원 판결은 법률 적용의 문제, 즉 법률심이라 그럽니다.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3심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적용된 법 조문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판결 자체가 좀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요 파기환송 이걸 이제 1심, 2심, 2심 판결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파기환송을 했는데 이게 작년 9월 달에 2심 판결이 났는데 금년 12월 달에 와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계속 양산시장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법원이요 엄청나게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선거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사건만도 아니지만 선거법,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 보통은요 이 법률은 강행 규정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게 아닌 거는 법관의 재량에 의해서 여러 가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선거사범은 이미 벌써 당선자로서 활동 다 했는데 임기 끝나고 나서 재판하면 뭐합니까? 그런 이유로 선거사범은 1년 안에 반드시 끝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70조에 공직선거법 270조 제목이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강행규정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그냥 1년 안에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1심은
반드시 6개월 안에 끝내야 되고 2심, 3심, 즉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딱 이렇게 못 박아놨어요. 근데 이거를요, 이 법을 가장 지켜야 될 대법원이 이 사람, 이런 이 엉터리 판결을 하기 위해서 작년 9월 달에 2심이 끝난 거를 1년 너무 끌어가지고 마침내 이 연말에 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이런 걸 뭐 파기라고 하면 파기. 2심 판결을 무효로 하고, 뭐 무효까지는 아니지만 무효로 하고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도 우리 사법부가 그 정경심 재판부 같이 이렇게 용기 있는 판단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분의 저 양산시장 선거사범 이 판결한 것처럼 정말 잘못된 판결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법부의 권력, 행정부의 권력, 입법부의 권력, 모든 권력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 5.18 특별법,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이 특별법, 그 내용이 주로 뭐냐 하면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하거나 왜곡하거나 날조하거나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호남 시민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5.18 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이 특별법, 즉 그걸 비방하거나 뭐 하면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이 법은 잘못된 법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참이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 왜 옳은 말이냐 하면 5.18 특별법은 얼핏 생각하면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것을 처벌하는 거니까 5.18 민주화운동의 뜻을 기리기 위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5.18 특별법은요,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를 굉장히 깔아먹는 법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런 법을 왜 만듭니까? 또 만들려면, 우리 사회에요, 뭐 좀, 의미 있는 그 역사적 사실들이 뭐 5.18만 있습니까? 다른 거는 없습니까? 왜 5.18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처벌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만든 취지가 뭐냐 하면, 여기 말하자면 이른바 뭐 보수 진영이라 그럴까? 뭐 저는 그건 보수도 아니고 틀린 사람들입니다. 틀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5.18을 비방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 뭐 500명 이렇게 했다가 뭐 어떤 때는 뭐 600명 이렇게 하던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총격을 가해 가지고 시민들이 분노하도록 만들었다. 즉 투쟁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남한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광주 시민들을 선동을 하고 또 데모를 하니까 또 총격을 가해 가지고 뭐 무장투쟁까지 일어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 또 거기다가 또요, 그 죽은 사람들은 군인이 쏜 게 아니고 전부 다 북한에서 쏜 거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쏜 거다. 이런 이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또 동조한, 또 지난날 이 자유한국당 완전히 동조했다기보담도 그걸 뭘 옹호하는 뭐 그런 또 발언을 한 또 국회의원들도 또 있었고, 또 특히 지식인 가운데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북한군이 내려와서 그래 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또 그런 사람들은 그거 뭐 그 말 있거나 안 거나 민주화 운동 싫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뭘 처벌하기 위해서 한 거, 이런 법을 제정한 거는 아주 잘못됐는데, 이 사실 이 성명서에서 잘 지적했던데, 이 법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5.18 민주화 운동을 의미를 오히려 훼손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건 또 그 지역 간의 또 이 갈등, 대립을 또 격화시키는 거다. 이래 가지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5.18 그 특별법을 폐지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저는 이 굉장히 잘했다고 아주 잘한 거로 생각하고, 또 호남인 여러분들께서도 저는 이 사람들의 주장이 5.18 특별법보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이제 5.18 특별법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를 말하자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이 성명서에 선한 대로 특히 호남인 여러분들이 이러한 운동에 많이 좀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합니다만, 또 저 생각을 일단은 말씀 드렸는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